다음에 한번 또 쭉 가볼까요? 아까 그 적봉 홍산을 얘기했는데 이건 중국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우공 고제도라는 그 지도인데, 우공은 우임금에게 바친 고제도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고주의 제후를 임명했다는 뜻으로 이게 만든 지도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기주의 조위가 나와요. 조위는 그 한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 부정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양주 조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위가 기주에도 있었고 양주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최초로 이 조위들이 많이 퍼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거의 전체의 조위족들이 퍼져 살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풍이족, 조위족을 혹시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래서 조위족과 풍이족은 하나의 부족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풍이족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자, 그런데 조위족과 풍이족은 홍산 적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의 이름인데, 아클레피우스가 해보세요. 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신의 지팡이죠. 의료의 지팡이. 그러니까 의료의 신이에요. 이 아클레피우스는. 근데 아클레피우스가 천문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자리가 되면은 사부자라는 별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산은 보면은 요 충자가 요게 원래 충자죠. 이게 풍족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자도 보면은 이것이 사가 뱀사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숟가락 빗자가 들어있어요. 숟가락 빗이라는 건 이건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문자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북두칠성을 모시고 있는 임종이 그게 풍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뱀은 산의 뱀으로 볼 수 있고 이쪽 뱀은 여자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쌍사문이라는 그런 문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불자는 뭐냐? 이것은 풍이족 집안의 그 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클레피우스는 풍이족 집안의 신하로서 별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별자리를 보면은 여기에 뱀이 이렇게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풍이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인류가 맨 처음에 생길 적에는 마고에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마고족이 천산 쪽에서부터 이동을 해요. 자, 천산 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 가서 정지하느냐 하면은 적봉, 그 다음에 홍익에 가서, 적봉, 홍산에 가서 정지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원시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고 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옥복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에 태어나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생기니까 다시 서쪽으로 가요. 그런 그 역사의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신화를 한번 보면은 무슨 신화가 생기냐면, 여기 나오는 아폴로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은 곧 한인 천녀와 대비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 신은 코로니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자 신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폴론을 태양신으로 보고 코르니스를 여자로 보면은 아폴론이 천신은 한인 천재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르니스를 지시는 한 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둘이 결혼하는 그 벽화가 고구려 벽화에 나와요. 아마 쭉 보면은 고구려 벽화가 나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고구려 벽화가 나오는데, 이게 한인 천재예요. 여기 보면 태양을 미고 있거든요. 이게 삼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항영인데, 항영은 달을 이루고 있어요. 달 속에는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를 섬요라고 그러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 두꺼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이족은 섬에서 살았다. 그래서 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두꺼비와 그 다음에 새, 여기 이제 삼정호가 까마귀로 나와 있는데, 까마귀보다 더 먼저 인간과 친해진 거는 장닭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장닭을 신으로 모셨어요. 또 신라도 장닭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런 것이 고구려 신라 그 역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왜 신으로 모셨겠어요? 그게 조상이 조이족이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자, 그 두 집안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한인과 항영이 결혼하는데, 이게 보세요. 몸이 전부 폐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몸이 폐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에 대한 풍족을 형성을 해요. 그 가운데는 이게 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신화에는 다 나와요. 서양 신화에도 나오고, 남미 신화에도 나오고, 한국 신화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통이족의 그 신화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가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서왕모거든요, 서왕모. 근데 서왕모가 있는 건 전부 가짜예요. 근데 서왕모가 어느 날 항영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항영은 구이족의 조상이 되죠. 이게 한국에서 아들을 낳고 뭐 그래가지고 조상이 되는데, 구이족의 조상 행세를 하면서 뭘 하느냐면 구미호라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낳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아니라 이것이 구이족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아이콘으로 쓰는 족속들이 나오죠. 그게 진화족하고 동이족하고 싸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신화가 바로 이 서왕모의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서왕모의 신화 보면 토끼가 나오죠. 이 토끼가 왜 나오겠어요? 달 속에 토끼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효년의 한인 천재와 항영이 결혼해가지고 한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토끼가. 그게 김효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김효년의 이 두꺼비는 뭘 의미하느냐? 이건 항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묘라고 그랬죠. 섬에 살기 때문에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영이 섬에 살 적에 한인 천재가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삼조고가 나오죠. 이 삼조고는 뭐냐면은 세계의 그 인종이에요. 근데 오는 뭐냐면은 조이족에서 나온 새예요. 그러니까 조이족에서 까마귀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이족이라고 할 적에 그게 까마귀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 족속이 바로 이 조이족에서 나오는데, 자,
두 개의 종족은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는 먼저 어떤 종족이 나왔느냐 하면은 풍이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이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무슨 족이 나오냐면 오이족이 나와요. 근데 오이족의 총책임자는 누구냐면은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치우천왕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고대 지도에는 그 인종이 세 인종이 분할하는 지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치우 영역이고, 하나는 복희 영역이고, 하나는 여와 영역이고,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진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서왕무라는 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왕무는 그 누구하고 대척이 되느냐 하면 항영과 대척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마고와 대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흉내를 내는 갑작 여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서왕문을 신으로 모시고, 근데 우리는 서왕문을 신으로 안 모셔요. 자, 여기는 보면은 이게 동남아시아의 구조 벽화인데, 자, 풍이족이 여기는 아주 굉장히 그냥 힘세고 막 얽혀있고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관도 쓰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풍이족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거는 오해군 5호면에 장천에 있는 그런 벽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조고가 태양 속에 들어있는데, 이 삼조고를 이고 있는 분은 이것이 바로 한인 천자예요. 또 여기는 달을 이고 있는데 이분은 항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비상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천장에서 결혼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하고 한국이 탄생하고, 그것을 쭉 세월이 가면서 누가 물려받느냐,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고구리 사람들이 물려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맥이 고구리로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벽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벽화가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쌍사문이 나오는데, 한이라는 문자,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이라는 문자는 이 쌍사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쌍사는 뱀이 두 마리라는 거죠. 문은 문자를 뜻해요. 자, 여기 몇 개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이 양의 뿔처럼 생긴 게 이게 쌍사무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풍이족의 암놈, 그러니까 여자고, 그 다음에 밑에는 풍이족의 남자예요. 그들이 어디 사느냐 하면은 물가에 살아요. 그러고 그 물가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득자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미 한국 시대에 물가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문자가 이 한자예요. 날일자가 없죠? 이 날일자는 나중에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해가지고 날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도 이 문자가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없는데 단 뱀이 몸이 길어졌다는 것이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춘추 시대에 이 문자가 또 변해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전쟁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득자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들은 물가에서 살아요. 이게
풍족이 물가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가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힘을 갖게 되죠. 대자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직자는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서 서로 뭉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뭉치냐? 쌍사문을 보면은 풍의족이 뭉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역시 전쟁권인데 이때도 역시 같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쌍사문이 둘 갈라져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나무 목자가 나오고 쌍사문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무 목자가 나오고 또 쌍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자에 태양이 없었던 시대예요. 풍의종만 있었던 시대죠. 근데 그것이 제기에는 청동기로 만든 제기에는 이런 문양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요건 머리예요. 이쪽도 머리고 그리고 두 몸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정이라는 데서 출토된 제기에 새겨져 있는 쌍사문 문양이에요. 근데 다리가 달렸죠. 용으로 변하고 있는 쌍사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고대 병기에 있는 쌍사문인데 태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 쌍사문은 풍의족의 여자와 남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희 시대가 오는데, 이건 페달라라 시대 문양이에요. 여기 보면, 뱀의 머리가 둘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머리고, 하나는 여자의 머리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 시대의 풍시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한인 시대에는 그 쌍사문으로 그 풍족을 얘기를 했는데 복귀 시대에는 머리가 쌍사문이 아니라 임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두 사신의 형상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꼬우면은 그것이 복희와 여호와의 교미도라는 그림입니다. 문자가 이렇게 변하면서 벽화도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고구리의 벽화인데 임두 조신문이죠. 이거 뭐예요? 조이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리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선이 조이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